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오늘 낭독해 드릴 장은 6장입니다.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 부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영화 배우 톰 행크스는 할리우드에서 인기 부부였다고 해요. 할리우드에서는 이혼이 그렇게 많은데 누구도 그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했습니다. 톰 행크스가 이혼을 당한 거예요. 톰 행크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자기처럼 이혼당하지 않으려면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부부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부 10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수칙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이성 친구를 만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자친구를 만나라, 남자친구를 만나라는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명분보다 실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톰 행크스의 부부 10계명 이야기를 들으니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시옷 선생의 말입니다. 저도 부부 상담을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부부는 참 쉽고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어떨 때는 한없이 가까우면서도 어떨 때는 너무나 먼 관계이기 때문이죠. 부부가 무촌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가깝기도 하고 촌수는 아예 근처에 올 수도 없을 만큼 멀기도 하니까요. 손수를 따질 수 없을 때는 언제일까요? 난일 할 때가 아니고 밤일 할 때죠. 19금입니까? 아니죠. 그게 야한 이야기입니까? 밤일이라는 게. 묘하게도 부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부부란 무엇인가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근우 선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근우 왈, 부부는 남남이다. 부부는 남남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랑 같이 사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남남이에요. 남자의 성장 배경이 되는 가족 문화가 있고 여자도 자기가 성장한 가족 문화가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이면 다 같을 것 같아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럴까요? 부부가 만나 결혼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남이 만나 이질적인 것을 존중해주고 차이를 조금씩 좁히고 다듬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잘 다듬어지면 오래 같이 지내는 것이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예,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게 있죠. 링 안에서 언쟁을 해라. 길거리에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링 위에서 치고받고 하는 그 싸움은 좀 다르죠. 규칙을 따르죠. 룰을 따릅니다. 룰이란 무엇이냐? 부부간의 연애관계, 썸관계에서의 자기의 불편한 감정, 억울한 심정을 자기 표현을 해야죠. 하되 룰 안에서 세련된 언어로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자기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표현 능력이다. 자, 우리가 선택한 관계 그리고 관계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경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어 기제를 어떻게 잘 세련된 방어 기제를 규칙 안에서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늘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부부는 수평이 아니다. 또 이런 작은 꼭지 제목이 있어요. 흔히 부부 관계를 수평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각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파워를 더 갖고 덜 갖는 겁니다. 저울에 달면 수평이
되듯이 무게가 같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남편의 파워가 훨씬 컸어요. 현재는 수평을 지향하고 있죠. 수평에 가까운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조금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수평에 가까울 테고,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죽어도 지켜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수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아도 이 두 사람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자, 변해이지사입니다. 부부는 수평이 아니다.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 치사랑보다는 내리사랑.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희생을 좀 이해를 하고 희생을 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부부는 성적 관계다. 우와우. 적나라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일반 관계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성적 관계뿐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여기 이근우 박사의 의견입니다. 부부보다 더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을 서로 양해하고 사는 것이 성적 관계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sexual relationship이 다르다. 성적 관계가 부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보니 부부간에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부부가 살고 있는 사회 가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 가치에 따라 부부는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운 원칙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배우자 외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조선 시대를 예로 들면 배우자 이외에 또 다른 이성과의 성적 관계를 묵인했습니다. 눈 감아줬다는 얘기죠. 조선 시대 풍습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현재 경복궁 앞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양옆으로는 관직 있는 양반들이 일하는 집무실이 많았다고 해요. 이들은 점심시간에 집으로 가지 않고 근방에 묵시적으로 둘째 부인을 정해놓고 거기서 먹었다는 거죠. 무엇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먹었다는 얘기는 입으로 먹었다는 얘기겠죠. 점심을. 뭐 또 아래로도 먹고 위로도 먹고 그런 야릇한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부는 화해를 전제로 싸워야 한다. 또 이런 작은 꼭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링 안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싸움을 해야 된다. 화해가 목적이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근우 박사죠. 이화여대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질적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니까 사귀는 동안 많이 다툰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것이었어요. 싸워본 후에 이 사람은 답이 없다고 생각되면 헤어지고 타협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결혼해도 된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것은 화해를 전제로 싸우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자존심을 세우려고 혹은 속상한 걸 풀기 위해 싸운다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화해가 목적입니다. 부부의 논쟁, 싸움은. 자, 그 다음 꼭지 제목은 부부는 모른다. 소통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말 안 해도 서로 알아주는 게 최고의 대화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회가 옛날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문화예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고 또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늘 볼 수가 있었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면 무슨 근심이 있어? 뭐 좋은 일 생겼어? 하고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부부와 미혼 자녀만 함께 사는
핵가족인데다가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해달라고 해요?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일정 부분이 끈이 되어 평생을 함께 사는 거죠.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 남편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는 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무슨 부부라고 함께 사느냐고요? 일정 부분 서로에게 꽂힌 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내가 아는 한 분은 형제 중 막내인데 자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언니들 학비도 자기가 되면서 가정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즐겨 했습니다. 그분이 결혼 후에 아프다고 나에게 왕진을 청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을 처음 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알아눕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일찍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사람이라 아내에게 할애해서 주는 역할이 없었어요. 빨래도 자기가 하고 밥도 자기가 해 먹고 아내는 그냥 아내라고 와 있는 것 뿐이었죠. 남편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해서 자기가 직접 모든 걸 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역할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허허. 너무 아내를 챙겨줘도 병이 생깁니다. 오기야 금이야. 그래서 치료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저히 같이 못 살고 이혼했습니다. 저런. 그러고선 한참 못 봤는데 그분에게 편지가 왔어요. 아이 돌잔치에 초대한다고. 이혼했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재혼한 걸 알게 되었죠. 가서 보니까 얼굴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상했죠. 어떻게 궁합이 맞았을까? 재혼한 남편은 누나가 7이 있고 막내였어요. 모든 식구가 자기한테 관심을 집중해서 성장할 때부터 돌봄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돌봐주는 아내가 들어왔으니 궁합이 맞았던 거죠. 하나는 못 줘서 안달이고 하나는 못 받아서 안달이니 개별적으로 둘 다 병리적이지만 그렇게 만나서 좋았던 겁니다. 결국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고 엉뚱한 데를 긁어주니까 그렇게 잘하면서도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부 사이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가려워하는지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가려워하는 데를 정확히 긁어주느냐, 않느냐죠. 자, 여러분, 가려운 데를 긁어주세요. 그게 바로 부부궁합인 겁니다. 시옷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서원 씨죠. 부부는 알다가도 모를 사이로군요. 남이 봐서 그렇고 부부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건 부부는 남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을 얻는 것은 부부라는 형식적이고 법적인 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하죠. 그렇습니다. 언어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관계, 성관계, 연애관계에서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상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네요. 부부가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일을 지속하다 보면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몸만 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안게 됩니다. 허깅이라고 그러죠. 허거. 몸과 마음, 몸을 안으면은
포옹이 되지만 마음까지 않으면 포용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남남이라 마이너스 무촌이든 부부 사이는 이때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는 플러스 무촌으로 변화합니다. 남남끼리 만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함께 늙어가는 사이, 그것이 부부인 걸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빨리도 잘 배우시네. 우리 이서원 선생님이죠. 이서원. 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구독, 좋아요 받아 가세요. 감사합니다.